수도권발 코로나19가 지역으로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행정명령까지 발동했는데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역대급으로 길었던 장마의 과수 농가 피해가 심각합니다. 재해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기준이 까다로워 보상을 받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합니다. 현장 취재했습니다.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철원 지역의 피해 복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외지인 출입이 차단되면서 이재민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고 합니다. 원주 우산동 일대에는 터미널이 이전한 이후 10년 넘게 이렇다 할 대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옛 터미널 부지 활용과 주변 개발 계획이 구체화돼 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수도권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강원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강원도 보건당국은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는데요. 지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확진자가 발생해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박건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춘천시 신사호동에 사는 60대 여성 A씨가 지난 19일 오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원주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뒤 양성 판정을 받은 강원 도내 첫 사례입니다. 강릉에서는 서울 송파구 확진자와 접촉한 60대 B씨가 검사 결과 양성 판정이 내려져 강릉의료원에 입원했습니다. 특히 택시기사인 B씨는 지난 16일과 17일 이틀간 영업을 했지만 보건당국이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 도내에서도 사랑제일교회와 15일 광화문 집회 등 수도권발 확진자로부터 전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한동안 비어있던 강릉의료원 응압병실도 3명의 확진자가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또 경북 영주에서는 원주로 전학 온 고교생 C군도 지난 19일 확진 판정을 받았고 이어 20일 C군의 아버지도 양성 판정이 내려져 원주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여기에 철원 6사단 신병교육대 입소자 1명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돼 신병교육대 입소자 전원을 대상으로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한 주 동안 주춤하던 도내 확진자가 급속도로 늘어나면서 누적 확진자는 20일 기준 100명을 넘어섰습니다. 원주시에서도 지난 8월 16일 원주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신도 1명이 확진되었고 수도권 출퇴근자와 타 지역 학교 학생 그리고 이들과 접촉한 가족 등 닷새 동안 6명의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이 심히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몰리는 동해안 지자체는 더욱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벌써 관광객들로 인한 지역 전파가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8월 말까지는 이런 현상이 지속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특히 수도권에 무증상 감염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빈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본인도 모르고 또 이렇게 답답하니까 또 이 바닷가를 많이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이번 주, 다음 주를 가장 중대한 고비로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강원도는 서울 사랑제일교회 방문자와 광화문 집회 참가자 전원을 대상으로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만약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벌금 200만 원과 확진자 발생 시 병원 치료와 방역비용 등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박건상입니다. 20일 원주시 무실동의 한 체조 교실에서 강사와 회원 등 6명이 무더기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체조교실은 지난 18일 발생한 원주 31번째 확진자 고교생 A군이 다닌 곳으로 A군과 함께 운동한 강사 1명과 회원 5명 모두 이날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원주시 보건소는 해당 체조교실에 등록한 회원 41명에 대해 진단검사를 할 계획입니다. 원주시는 또 이날 오전 확진 판정을 받은 A군의 아버지가 다닌 문막의 한 체육시설을 폐쇄하고 이용자 370명의 명단을 확보해 검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원주시는 코로나19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해 경로당과 복지관 등 노인 여가 복지시설 450곳을 20일부터 임시 폐쇄하기로 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시 급증하면서 정부가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높이고 방역 조치를 강화했는데요. 이 단계는 어떻게 나눠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주 동안 하루에 발생하는 신규 확진자 수가 50명 미만이면 1단계, 50명에서 100명 사이면 2단계, 100명 이상이거나 일주일에 2번 이상 확진자 수가 2배로 늘어나면 3단계를 적용합니다. 그럼 단계별로 사회적 거리두기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볼까요? 집합이나 모임, 행사의 경우 1단계일 때는 방역 수칙을 준수하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단계가 되면 실내에서 50명 이상, 실외에서 1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등은 금지됩니다. 3단계까지 격상되면 그 기준이 10명 이상으로 훨씬 엄격해집니다. 스포츠 행사도 1단계일 때는 제한적으로 관중 입장이 가능한데 2단계에는 무관중 경기로 진행해야 하고 3단계가 되면 경기를 열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시설이나 민간시설은 어떨까요? 1단계에서는 대부분 운영이 허용되지만 2단계가 되면 제약이 생깁니다. 클럽이나 노래 연습장, PC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된 12곳은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그 외 시설들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QR코드 등을 활용해 출입자 명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학교와 유치원, 어린이집도 1단계일 때는 등교와 원격 수업을 병행하는데 2단계가 되면 등교 인원을 줄여야 합니다. 또 3단계로 격상되면 등교 수업은 할 수 없고 원격 수업으로 하거나 휴업해야 합니다. 기업도 비슷합니다. 단계가 높아질수록 출근을 분산시켜 근무 인원을 제한하고 재택근무를 늘려야 합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에서 증가하고 있는 만큼 수도권은 물론 아직 1단계에 해당하는 지역 주민들도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 국민 행동 지침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방역 조치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네, 최악의 물난리를 겪은 철원 지역이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피해가 워낙 크다 보니 아직 손도 대지 못한 곳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필요하지만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되면서 난감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장진철 기자가 그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17일 동안 무려 1000mm의 물폭탄이 쏟아진 철원군 김아읍 생창리 마을. 강물이 2번이나 범람해 마을 전체가 물에 잠기면서 주택 19채가 침수됐습니다. 수해가 난 지 보름 남짓 지난 20일, 마을도 서서히 제 모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한걸음에 달려온 7,000명이 넘는 자원봉사자 덕분입니다. 20일 오후 현재 철원군이 집계한 응급복구율은 93%, 도로를 비롯한 공공시설 응급복구는 대부분 마무리됐지만 민간시설은 아직도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어디 소방차 와서 물 다 뿌려서 진행 다 퍼내고 이 가지 놓고 다 빼는 거 이것만 싣고 가면 돼요 이제. 그래서 군인들 대민지가 나와서 하고 있어요. 하지만 최근 대유행 상황에 놓인 코로나19가 수해 복구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이 철원군 양지리 토기저수지 인근입니다. 여기서 10분 정도만 더 가면 민통성 북쪽 지역이자 이번 장맛비에 가장 많은 피해를 입은 이길리가 나오는데 이길리 지역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오는 22일까지 외부인의 출입이 전면 통제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피해를 입은 농작물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손도 못 대죠. 지금 뭐 이거 집안 복구하느라고 뭐 논에도 못 가봤어요. 나는 논둑 다 쳐줬는데도 그냥 논에 못 가보고 그냥 직원들한테 나 이거 내가 농사 짓는 거니까 피해 사실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해서 이렇게 지금 신고한 상태예요. 철원군은 당분간 다른 지역 자원봉사자들의 지원을 정중하게 사양하기로 했습니다. 급속도로 확산되는 코로나19 위험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요즘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그 간내 자원봉사를 안 받고 이제 군병력만 지금 하고 있어요. 네네. 군병력만 지금 3개 사단에 한 220명. 이와 함께 복구에 투입된 인원에게 지원하던 도시락도 21일을 마지막으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일손 하나가 아쉬운 수해 복구 현장. 코로나19 복구 인력이 뚝 끊기면서
빠른 수해 복구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진철입니다. 지속 가능한 지구와 균형 있는 인류의 삶을 목표로 하는 2020 정선 포럼이 20일 정선 하이원 리조트에서 개막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뉴 노멀을 묻는다를 부제로 정한 이번 포럼에는 전 세계 환경 전문가와 인류학자들이 재거 참석해 지속 가능한 공동 번영을 위해 인류가 지켜야 할 미래 가치와 핵심 비전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자리가 될 전망입니다. 특히 올해 정선 포럼은 글로벌 팬데믹 이후 지구와 인류의 미래를 대표 세션으로 정해 코로나19로 인해 혼란에 빠진 국제사회를 수습하기 위한 여러 이견들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김연아와 윤성빈 선수가 미래를 위한 결속과 약속을 주제로 영상 메시지를 전했고 베스트셀러 정의란 무엇인가의 저자 마이크 샌델 하버드대학교 정치철학과 교수의 초청 강연도 마련돼 참석자들의 눈길을 모았습니다. 네, 역대급으로 길었던 장마에 주택이 물에 잠기고 산사태가 나는 등 도내 곳곳이 피해를 입었는데요. 과수 농가들 역시 피해가 심각합니다. 수확 시기를 놓치거나 낙과 피해를 입은 과일들이 상품성을 잃어서 제값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재해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이 기준이 까다로워서 보상을 받는 게 쉽지 않다고 합니다. 김선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원주 치악산 자락의 한 복숭아 농장. 한창 수확철을 맞은 과일들이 썩어 문드러진 채 바닥에 나뒹굴고 있습니다. 17년째 복숭아 농사를 하고 있는 이민규 씨는 올해만큼 하늘이 원망스러웠던 적이 없습니다. 지난 4월 이상저온 현상으로 꽃눈이 얼어 죽는 냉해를 겪었는데 이번 달에는 역대급 장마가 덮친 겁니다. 수확기 앞둔 시점에 장마가 너무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복숭아들이 많이 낙과가 되고 가을 되면은 농약 대금이나 자재 대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상당히 걱정이 먼저 앞서죠. 나무에 달린 복숭아마저 군데군데 검게 썩어 들어가며 물러져 버렸습니다. 오랜만에 해가 나서 밀렸던 수확 작업을 다시 벌이고 있지만 남아있는 것들도 성한 게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긴 장마에 당도도 떨어져 상품성이 있는 복숭아는 평년 대비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복숭아뿐만 아니라 사과와 배 등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정성 들여 키운 것들을 대부분 버리게 됐지만 보상은 제대로 받기 힘듭니다. 농작물 재해보험을 들었다고 해도 낙과 개수를 기준으로 보상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진짜 망연자실입니다. 망연자실. 그래서 정부에서 보상을 좀 이렇게 제대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 지역 농산물 축제들마저 취소되는 등 연이은 악재로 한숨은 깊어갑니다. 올해 기록적인 폭우로 축구장 50여 개에 달하는 규모의 도내 과수농가가 피해를 본 상황. 추석 대목을 앞두고 있던 농민들의 속은 썩어버린 과일들처럼 검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선아입니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심정이. 매물, 유실, 침수 이렇게 돼가지고 농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렇게 수해 복구 작업에 무더운 날씨지만 장병들이 고생을 열심히 하면서 이렇게 큰 수해민들이 힘이 될 수 있는 복구 작업.
원주 우산동 일대에는 과거 시외 고속버스 터미널이 위치해 도심에서 가장 번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터미널이 이전한 이후 10년 넘게 이렇다 할 대체 사업이 추진되지 않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는데요. 최근 옛 터미널 부지 활용과 주변 개발 계획이 구체화돼 공동화를 해소할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옛 원주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입니다. 한때 원주 도심에서 가장 번화했던 축구장 크기의 땅이 공터로 남았습니다. 원주시는 지난 2009년 버스터미널이 단계동으로 이전한 뒤 부지를 매입해 활용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그동안 수산물 유통센터, 멀티플렉스 영화관 등이 거론됐지만 모두 실패해 현재는 주차장으로만 쓰이고 있습니다. 당연히 주변 상가들도 침체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굉장히 낙후가 돼 있어요. 그러면 이런 데 좋은 시설이 들어오면 여기도 더 좋아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곳에 정부의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조성 사업이 추진돼 기대를 모읍니다. 사회적 기업을 위한 종합지원센터에 해당하는 시설로 강원도와 원주시는 이곳 우산동 터미널 부지 일대를 대상으로 정부 공모 사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공모에 선정되면 도내 30개 사회적 경제 기업이 입주하고 각종 지원 연구시설도 한 곳에 모여 300여 명이 상주할 전망입니다. 여기에 맞은편 제1군수지원사령부 이전에 따른 군부지 개발 계획이 확정돼 오는 2026년 신규 택지 조성을 앞두고 있고 인근의 정지뜰 호수공원 조성과 단계천 생태하천 복원까지 이뤄지면 우산동 일대는 다시 활력을 찾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원주시는 우선 사회적 경제 혁신타운 본공모를 앞두고 사전 적격성 심사를 단독으로 통과해 내년 착공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한 곳밖에 신청이 안 돼 있기 때문에 한 곳에서 이제 신청해가지고 그 확정 절차를 밟아서 이제 사업이 시작되면은 2023년에 완공을 목표로 하게 된 겁니다. 터미널 이전 후 10년 넘게 공동화를 겪고 있는 원주 우산동 일대가 활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다혜입니다. 원주시가 최근 유치가 확정된 국립전문과학관을 성공적으로 조성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듣습니다. 원주시는 21일 시청에서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한 정치권과 혁신도시 공공기관, 병원과 대학, 그리고 의료기기 업계, 주민대표 등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립전문과학관 유치 보고 및 향후 발전 방안을 주제로 민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생명의료 중심 전문과학관 조성 계획과 향후 발전 방안을 논의하고 도출된 의견은 실제 과학관 건립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횡성군이 횡성한우의 모든 것을 담은 백서를 제작합니다. 횡성군은 지역 발전의 근간인 횡성한우가 대한민국 명품 한우로 성장한 과정을 총망라하는 횡성한우백서를 만들기 위해 이달 중 목차와 지면 구성, 자료 수집 등 제작에 착수한다고 밝혔습니다. 횡성군은 이번 백서 제작이 지역 축산농가와 군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후계 축산인들에게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립중앙도서관이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비대면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해 운영합니다. 도서관은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구독자들이 함께 도서필사에 참여하고 의견을 나누는 온라인 필사 프로그램과 온라인 함께 읽기를 진행합니다. 또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해 거리 두기를 실천하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홀로그램, 퍼즐 등 집콕 체험 키트를 배포한다고 밝혔습니다. 원주 닥터 헬기 도입 7년 만에 전용 계류장 설치가 추진됩니다. 강원도와 연세대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은 호저면 주산리 도유지에 닥터 헬기 경납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원주 권역 응급의료센터에서 운영 중인 닥터 헬기는 전용 계류장이 없어 문마급 원주 양궁장과 호저면 산림 항공본부 등을 임시로 활용해 왔습니다. 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저희 헬로티비 뉴스는 늘 지영민과 함께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